그 여자분하고 좋은 호텔에 가서 비싼 거 먹고 있었는데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었던 거야. 무섭다. 근데 엄마가 이모랑 같이 먹으러 오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. 안녕하세요, 한방언입니다.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이 남자는 죽어도 절대로 미치도록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아 잠깐만, 어디 가서 이렇게 확신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. 여기 있는 PD님들은 다 결혼을 할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할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는 압구정 PD님이 빨리 할 수도 있어요. 확고하잖아, 원하는 게. 있는 집 딸. 조건을 딱 보잖아.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듯이 딱 제 눈에 보입니다. 못할 것 같은 남자들은. 미안하지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결혼을 못했어요? 못해. 절대 못해. 일단 첫 번째는 어리고 이쁜 여자만 된다는 남자. 근데 그건 대부분 남자. 대부분 남자 그렇지. 근데 어리고 예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도 좀 보고 집안도 좀 보고 했다가 어리고 예쁜데 만났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라고 해서 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거 아예 안 봐. 그 여자가 인성이 이상하든 성격이 이상하든 정말 뭐가 이상해도 그냥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거예요.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찾는 거예요?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제 영상에서도 있지만 연애 경험이 부족한 남자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어릴 때 죽어라 돈만 벌고 어릴 때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연애에 늦게 눈을 떠서 난 미친 듯이 이쁜 여자만 만날 거야.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계속해서 세월을 보내는 남자들도 있고 이런 남자들 나 이런 여자 만나 라고 해서 여자를 후광 효과로 보는 거죠. 왜 이런 거 있잖아. 키 작은 남자들이 꼭 키 큰 여자 같이 다니잖아요. 왜 그래요? 키 작은데 난 키 큰 여자 맞아. 그렇지. 내가 좀 화려하게. 왜냐면 내가 키 작은데 키가 작고 또 여리여리한 친구 만나면 내가 또 초라해 보이거든.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 막 키 크고 화려한 여자들 만나잖아. 그렇게 여자를 취급하는 거죠. 그런 남자들은 절대 결혼 못해요. 한마디로 여자를 액세서리화 시키는 그런 거예요. 남자들이 있어요.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백화점 자주 가거든요. 백화점만 가도 그거 딱 보여요. 쟤 결혼 안 했겠구나. 쟤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남자들이 있어요. 실제로 나도 백화점 최근에 갔는데 네.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되게 근데 그런 분이 쭉쭉빵빵한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다니더라고. 성형 엄청 하셨는데 보면 어때요? 딱 보이죠, 그냥 눈에. 저들은 커플이 아니겠구나. 커플이야. 저도 그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은 딱 와서도 어떤 얘기 하냐면 됐어요. 다 필요 없어요. 이쁘고 어리면 돼요. 그 여자가 무슨 출신인데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딱 예쁘면 돼요. 이런 남자들이 있어. 그런 남자는 못해. 궁금한 게 네. 무조건 다 안 보고 외모 하나로는 보는 거잖아요. 네네. 그거 많이 봐가지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.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거 매칭이 쉬운 거 아니에요? 또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여자들이 이 남자와 또 결혼을 하진 않더라고. 왜냐면 이런 것만 보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똑똑하고 물론 그런 남자들도 똑똑할 수 있는데 여자를 볼 줄 아는 남자는요 절대 외모만 보지 않습니다.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외모만 보다가 결혼할 때는 정반대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해. 근데 결혼할 여자를 외모만 본다라는 거는 그 남자는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야. 그러면은 그런 여자들이 이 남자를 봤을 땐 결혼 상대가 아닌 거죠. 근데 그럼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요. 네. 남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역시 얼굴이 전부는 아니구나 해서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런 경우는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남자들이에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겪어보고도 이상한 여잔지 알아. 자기가 이 여자한테 진짜 한 1억 투자했어. 1억 썼는데 여자가 오빠 우리 헤어져.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1년 만났는데. 근데도 또 다음에 또 똑같은 여자를 찾는 거야. 그럼 이건 답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와서 얘기를 해요. 이렇게 해서 여자가 나 돈 보고 만났는데 다음번에는 이렇지 않은 여자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괜찮아요. 돈은 또 제가 쓰면 돼요. 또 해주세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중독인 건가? 중독인 거죠. 그리고 설사 이런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또 못 가더라고요. 왜냐? 이런 남자들의 경우는 또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또 눈에 들어와. 그래서 이 남자들이 또 결혼 생활을 깨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. 바람 피고 계속 바꾸는 거야. 성향이 있어, 이런 성향이. 아까 그랬잖아요. 나 이런 여자랑 다녀. 왜 남자들이 차 탈 때도 차 자랑하는 그런 거 있잖아. 나 이런 차 타. 멋있는 스포츠카에서 딱 그런 멋진 여자랑 나타나면 내가 뭔가 되는 기분. 남자들 그런 심리로 좀 여자 만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꽤 있구나. 그럼요. 이런 남자들은 결혼하기가 힘든 유형들이죠. 두 번째입니다. 뭐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남자입니다. 아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으면 객관은 되지 않아요?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. 네. 절대 못 돼요.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제가 봤을 때 진짜 안 잘생겼어, 남잔데. 한 44살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어디 가면 36으로 본대. 나는 한 46으로 봤거든요. 그리고 안 잘생겼는데 계속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 정도면 잘생기지 않았어요? 저 인기 많아요.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잘생겼대.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남자들은
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착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잘생긴 남자분들은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해. 근데 안 그런 남자들은 희한하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잘생겼다 그래요. 왜 그러는 거예요? 그런 남자들 옆에서 보지 않아요? 자기 객관화가 진짜 안 됐네요. 안 된 건지 우기는 건지를 모르겠어. 그리고 자기는 항상 주변에 어린 여자, 이쁜 여자만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상 저희 회원이 되셔서 소개하잖아요? 정말 여자들이 외모 갖고 지적질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뭐 이분 정말 나이 들어 보여 뭐예요 해서 제가 이렇게 후기를 드리잖아요? 그러면 그 여자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래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솔직하게 드려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. 끝까지. 뭐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. 남자 의사분이었는데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냐. 내가 그 여자한테 확인해 보겠다. 그것도 객관화가 안 된 거지.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너가 정말 그렇게 얘기한 게 맞냐.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는데 매니저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니까 민망한 거지.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대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. 답답한 경우예요. 주변에 그런 남자들 본 적 있지 않아요? 남자분들 중에?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없을 것 같아요. 여자들은 또 자기 객관화 안 된 여자들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남자들도 그런 남자들 많이 못 봤나 봐요. 많은 것 같아요. 많은 것 같아요? 네. 봤어요? 헤어져도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고.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거를 그 여자가 이상하다 그러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남의 탓 많이 하고 인정을 좀 못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안 했더라고요. 역시는 역시네. 역시는 역시예요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역시는 역시더라고요. 세 번째입니다. 너무 앞서가는 남자입니다. 뭘 앞서갔나요? 오늘 처음 만났어. 아이는 몇 명 가질 계획이세요? 미래지향적인 거. 너무 피곤해. 이런 남자 보지 않았어요? 근데 진짜 그런 남자 있어요. 그리고 내가 남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제발 편지 써서 주지 마. 편지를 왜 써서 줘? 막 이렇게 길게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. 하루 만났어. 너무 마음에 들어. 두 번째 데이트할 때 편지를 막 3장씩 써. 헤어지는 이유가 그 편지 때문인지도 몰라요.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만나서 너무 진취적이어서 좋았는데 두 번째 만났는데 편지를 막 3장씩 써서 주는 거야.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여기 준비되어 있고 뭐뭐 합니다. 문제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. 여자 입장에서는.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교제한 지 3개월, 4개월 정도 돼서 이 마음을 정말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어. 글로 표현해야 돼. 그러면 줘도 좋아. 첫 데이트 할 건데 편지 줘봐. 어떨 것 같아요? 글로 배운 거죠, 연애. 그래. 연애 글로 배운 거야. 너무 그거 싫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는 정말 여자들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이런 분도 있었어요. 만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여자분한테 야 우리 엄마 보러 가자.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싶대. 그러니까 여자가 네?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여자친구니까 그냥 엄마한테 내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? 근데 더 대박인 건 뭔 줄 알아요? 그 여자분하고 좋은 호텔에 가서 비싼 거 먹고 있었는데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. 무섭다. 근데 엄마가 이모랑 같이 먹으러 오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어떨 것 같아요?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작전을 짜고 온 거지. 너무 싫지 않아? 막상 데리고 왔어?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갔어야 됐잖아. 그러니까 내가 참 그 남자 모질하다고 했어요. 그냥 모른 척하고 엄마 힐끔 봐라고 하고 아는 척을 안 했으면 됐어. 근데 그걸 아는 척을 한 거야. 근데 그런 남자는 그런 버릇이 안 고쳐지나요? 제가 그 남자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한두 번이 아니야. 그러니까 약간의 마마보이 기질이 살짝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경고했죠. 한 번만 더 엄마를 데리고 가면 더 이상 소개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모르지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니까.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. 엄마가 만약에 설사 가더라도 여자한테 티내지 말아라. 근데 이제 모르지.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티 내지 않고 또 갔을지 모르죠. 대표님이 봤을 때 그분 또 했을 것 같아요? 안 했어요? 했을 것 같아요. 그분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. 진짜요? 못하고 있어요. 멀쩡하게 생겼어. 근데 너무 앞서 나가. 그러니까 못해요. 무섭다. 무섭죠. 이런 남자는 결혼하기 힘듭니다. 혹시 대표님 이렇게 3가지 말고도 뭐 특별한 또 사례? 너무 자존감이 낮아 있거나 너무 부정적인 남자 남자도 그런 남자 있어요. 나가서 첫 만남에 정말 회사 다니기 싫어요. 미친 거 아니야? 그걸 왜? 너무 힘듭니다.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요? 부정적 얘기를 하고 와서 여자분이 저한테 이 남자 왜 나온 거예요?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? 근데 그분은 어디를 갈 때마다 그리고 고백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. 제까짓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얘기해봅니다. 근데 그 제까짓 거에서 여자는 이미 이제 이 남자를 탈락시킨 거야. 그리고 뭔가 저희가 소개할 때도 이 여자는 또 너무 자기하고 조건이 너무 높아서 안 본대. 그럼 또 다른 여자 해주면 또 너무 또 낮아서 안 본대. 그럼 도대체 누구를 해줘야 되냐? 그럼 자기도 모르겠대. 그리고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대. 자 해보지도 않고 잘 안 될 것 같대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부정적이에요. 부정적이다 보니까 결혼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되죠.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. 그럼 그렇게 안 될 것
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정사한테 왜 오는 거야? 결혼하고 싶으니까. 근데 자기는 그게 겸손한 거래. 근데 겸손과 부정은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한 말이 언니 그냥 차라리 잘난 척하는 게 나아요. 아, 차라리. 차라리. 그렇게 저는 자존감 바닥인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1시간 내내 너무 부정적이라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왜 우리 만나면 이렇게 부정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.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.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울한 남자들이죠. 절대 결혼 못합니다. 오늘은 죽어도 절대로 결혼 못할 것 같은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.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결혼이 힘들거나 연애를 못하고 계신 남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결혼을 못할 겁니다.